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월요일 날 장은 일단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의 금요일 장이죠.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토요일 아침에 마감하는 미국 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장이 일단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장 초반에 급락을 한 뒤에 장중에 끌어올리는 흐름. 그래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좀 안 좋다가 장 그 후반에 괜찮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감과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서 여행, 항공, 화장품, 면세,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중국 관련주들, 중국과 이제 그 뭐 여행객이라든가 이런 특수를 좀 중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연일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 증시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과 이제 뭐 경쟁을 한다거나 그런 관계에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라든가 또는 2차 전지라든가 또 뭐 자동차라든가 지금 일단 중국하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입국을 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항공, 뭐 여행, 카지노, 면세 이런 종목들은 대거 오른 반면에 그러니까 이른바 리오프닝 종목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뭐 특히 오늘 같으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또 하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 그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2차 전지를 좀 덜어내고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새로운 먹을거리가 없을까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찰나에 중국 관련주가 미국에서부터 계속 힌트가 나왔죠. 미국에서는 뭐 지금 그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 뭐 니오라든가 뭐 샤오펑이라든가 뭐 리오토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었고요. 한 최근에는 뭐 한 10%대, 20%대를 막 왔다 갔다 진짜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증시 자체가 이제 받쳐주면서 홍콩 항생이 오늘 뭐 4.5%, 상해 종합도 1.76%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오늘 코스피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또 그래도 코스닥이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 특히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 오늘은 코스닥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또 바이오 쪽이 대거 그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의 견인을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증시의 방향성 자체가 선명하지 않은 가운데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를 덜어내고 이제 그 중국 수혜주, 뭐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한 며칠 동안 바짝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정도로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고 이제 그 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407 종목이 올랐고 446 종목이 빠졌습니다. 0.62%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이 0.36%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뭐 훌륭하게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 건 아니고요. 코스닥은 718 종목이 오르고 725 종목이 빠졌습니다. 약간 하락 종목이 약간 더 많은데 코스닥은 0.05% 올랐고 코스닥 150이 0.6%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 외국인이 뭐 2,900억 원어치 매도가 크게 나왔고 코스닥은 개인이 많이 샀지만 기관이 약간 거드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왔고 특히 금투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지수 좀 빠지고 있네요. 0.3%대 나스닥이 빠지고 있고 중국 증시들 크게 오른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0.56%가 내려서 1292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1.53% 하락을 하면서 다시 80달러 밑으로 79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견고한 미국의 11월 고용지표에 긴축 지속이 우려되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온 가운데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로 위안화,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운수장비,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자동차하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 주말에 나스닥 지수 하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기대 등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강보한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 강보한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증시가 견고한 고용지표 발표에 약세를 보인 가운데 주말에 중국 대도시 중심의 방역 완화 기조가 확실해진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가 환율 1290원대 하회 속에 업종별 순환매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보합 정도 마감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업종별 순환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했던 종목들은 오르고 그동안 강했던 종목은 빠지고 그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기반한 제약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 몇 종목 안 되고 네이버가 3%대, 카카오가 거의 2% 정도 올랐고요. KB금융이 0.19% 올랐는데 자, 많이 빠진 종목 삼바가 마이너스 4%대,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3.77% 빠졌죠. 오늘은 일단 그 코스닥은 제약이 좋았지만 코스피의 의약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빠진 종목들은 예를 들어 LNF 마이너스 6%대 많이 빠졌고 또 에코프로 마이너스 4%대, 에코프로 BM이 거의 마이너스 3% 정도 2차전 지주들이 폭락을 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이 8%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제약 쪽이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위부터 30위를 보더라도 오른 종목은 휴젤, 또 케어젠 이런 종목들에다가 파라다이스, 솔브레인 이런 정도였는데 빠진 종목을 보면은 동화기업, 성일하이텍, 대주전자재료, WCP 지금 2차전 지주들이 대거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태평양물산이 21% 정도, FNF가 7% 정도, 호전실업이 3.6% 올랐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포스코케미칼이 마이너스 3%대, 태경 BK, 벽산, 유니온 머티리얼즈, 한국내화까지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제약 상승, 업종은 코스닥 제약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혼자 2%대 상승이 나왔는데 SCM 생명과학이 지금 췌장염인가 그 관련 임상 성공으로 지금 연일 상한가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상한가 나왔고요. 셀루메드 25%대, 오스코텍 8%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제약에 빠진 종목은 녹십자 웰빙이 마이너스 4%대, 애니젠 마이너스 3%대, 한스바이오메드, 원바이오젠, 셀바이오텍이 마이너스 2%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조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요. 피코그램이 하한가, JS티나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가 4%대, 진원생명과학과 삼일제약이 3%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빠진 종목, 삼바가 마이너스 4% 제일 많이 빠졌고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860억 원이 늘었고요. ITM 반도체 한 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케미칼,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 BM, HLB, 위메이드,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한솔케미칼,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크래프톤, 대우건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HLB, 서울바이오시스, 메일유업, 이베스트 투자증권, 알서포트 순이었습니다. 자, 뭐 중국 방역 완화 수혜주들 랠리 이런 오늘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주, 여행주, 뭐 항공주, 카지노주, 면세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잔뜩 나왔고요. 자, 지금 아모레퍼시픽 보시면은 오늘 6%대 많이 올랐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분홍색 241선 부근에 거의 다 왔죠. RSI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죠. 지금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할 타이밍이 가까워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소개해드렸던 연우라는 종목, 화장품주가 가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용기 만드는 그 종목이 오늘 23%대 급등이 나오다가 10점 몇 퍼센트 올라, 11% 정도, 10.94인가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화장품주들이 그동안에 뭐 눌릴 때 언제 눌렸냐는 듯이 지금 뭐 수십 퍼센트씩 그냥 막 올라왔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4, 50%씩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의 3분기 최대 매출하고 실체는 달랐다 하면서 좀 자극적인, 그리고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좀 놀라게 만드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면서 그 근거로 일단 매출액이 크게 늘었는데 실제 순이익, 영업이익도 줄었고 순이익도 뭐 좀 줄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매 담당 아닙니까? 국내 판매를 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나 판매를 해서 현금을 이제 벌어들였냐를 봤더니 까였다는 거죠. 마이너스 251억 원이 적자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요. 또 뭐 연구 개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이 연구를 담당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에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셀트리온도 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또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가 지적하는 것 중에 이제 연구개발비가 제가 뒤에 좀 잘랐는데 연구개발비가 너무 적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금 만약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셋 다 각자 자기들 방식대로 연구개발하고 각자 판매하고 이러면은 2중, 3중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연구 개발을 담당을 하고 헬스케어가 해외에 매출을, 해외에 판매, 그죠? 제약이 국내 판매 업체다 이렇게 봤을 때 필요한 만큼만 필수적인 부분만 연구 개발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수익 구조를 보자 이거죠. 셀트리온 제약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많이 보더라도. 그래서 매출액을 봤더니 1038억 원 정도 3분기에. 그런데 작년에 3분기 때 909억 원이니까 많이 한 10, 한 몇 퍼센트, 15%, 13% 정도 올랐네요. 그죠? 더 늘었네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 130억 원보다 영업이익도 늘었어요. 누적으로는 좀 줄었지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을 보니까 79억 5천만 원으로 작년에 89억 원보다 한 1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그러면은 영업이익까지 일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실적이 뭐 아주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런 지점이 있고요. 뭐 3분기 누적으로 좀 본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는. 근데 이제 일단 3분기 매출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제 그 지적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645억 원을 벌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250억 원. 그래서 실제로 영업에서 창출된 흐름 현금은 작년에 657억이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223억으로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그 매출 자체가 좀 많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영업에서 창출된 게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매출액이 늘었다는 건 매출은 실제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돈을 벌지는 못했다. 그 뭘까요?
자, 재무 상태를 보면요. 매출 채권이라는,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켜 놓고 그 매출로 인한 돈을 아직 받지 못한 외상을 한 거죠. 그게 매출 채권인데, 뭐 기타 다른 것들도 다 있겠지만, 뭐 재고도 조금 늘었고, 지금 보면 매출 채권이 1877억 원으로 1724억 원에 이었던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 3분기 말 현재까지 보면은 150 몇억 원 정도가 늘었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매출 채권 자체가 상당히 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고 매출을 발생해 놓고 받지 못한 현금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출이 늘었고 돈은 줄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뭐 어떤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또 더 있을 겁니다. 뭐 찾아보면. 근데 이제 매출 채권하고 재고를 보니까 재고도 638억에서 지금 646억으로 한 9억, 한 10억 정도가 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뭐 뒤에 부채랑 이런 것도 더 봐야 되지만 일단은 제가 좀 자세히 안 보고 이 매출 채권만 가지고 봤는데 대충 매출 채권하고 재고 늘어난 것만 보면은 대략 200억이 안 되죠. 160 몇 억, 170억 그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그로 인한 매출이 늘었는데 아직 받지 못한 거는 매출 채권, 그다음에 그 물건을 이제 그 실제로 팔아서 건네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런 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났고 이제 영업 이익도 좀 늘어난 게 맞는데 하지만 현금 흐름은 좀 좋지 않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 지금 사실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7일이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일이잖아요. 12월 5일. 이제 수요일 날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법정 공방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 법원에서 조금 그 위메이드 쪽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준다기보다 위메이드의 입장을 조금 더 인용해 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가 나왔다고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위메이드도 많이 올랐었다가 좀 가라앉았지만 좀 내려 올라갔었고 위믹스는 지금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위믹스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세요. 1360원이에요. 고가 1540원 부근에서 좀 밀렸지만 어제 고가가 154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6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1300원대까지 두 배가 올랐습니다. 100%. 그래서 지금 위믹스에 대한 이런 기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게 위메이드도 그렇지만 뭐 단기적인 뭐 그런 걸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일 수도 있고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이 위믹스 같은 경우에 위메이드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좀 사다가 또 개인이 사다가 뭐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 결과를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시장의 분위기는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그냥 인용되면 재개가 돼요. 거래 재개가 바로 그 그러니까 퇴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믹스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지만 반대로 기각이 되면 다시 또 폭락을 폭락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휴지가 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에는 야 이거는 여기서 모험을 걸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무섭지 않나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이다. 반면에 또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아주 애매한 지점에서 일단 600 얼마일 때 만약에 지난주 651원, 650원일 때 650만 원어치만 이제 위믹스를 샀다고 치면 지금 1,360만 원인 거예요. 600 얼마를 번 거고 이게 6천 얼마였다면 6천 몇백만 원을 번 거예요.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한 4일 만에. 좀 투자해 볼 만한가요? 근데 대신에 휴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진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 1,500 얼마까지 올랐을 때 이제 약간의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수급 볼게요.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500원 하락해서 17만 원대 초반까지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100원이 올랐습니다. 뭐 100원 올랐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거는 연기금의 좀 매도가 좀 뒷받침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제약도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했지만 연기금 매도가 없죠. 1,100원이 올랐습니다. 위메이드는 오늘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개인이 많이 매수했고 그러나 주가는 250원이 올랐어요. 여기서 4만 원대 갈 수 있을까요? 좀 불안합니다. 저는 글쎄 좀 모험을 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투자할 때는 위메이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내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좀 들지 않는 그런 구간이죠. 이렇게 모험을 걸지 않아도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오늘 10만 6,700원까지 밀렸고 거래량은 80만 주대까지 툭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한 40에서 한 50만 주 정도 때까지 밀리면 거기서부터는 반등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강원랜드는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50원이 올랐습니다. 시간외 셀트리온은 0.29% 500원이 빠진 17만 3천원, 헬스케어 0.16% 100원이 오른 64,300원, 제약 0.75% 500원이 빠진 66,000원, 위메이드 2.01% 800원이 빠진 39,000원, 에코프로비엠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강원랜드는 0.41% 100원이 오른 24,75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봉 차트 보면은 매물대 하단 부근까지 밀리고 있고 그 자리가 17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이제 바닥까지 거의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고 3개월이 넘었죠, 지금. 지겨워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헬스케어는 더 심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가까워요.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도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없이 그냥 뭐 121선 부근까지 올라가고 뭐 그러면은 빠지고 이러면서 밑에 매물대가 엄청 세게 크게 세 종목 다 그려져 있고 여기가 어 자체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이 되고 이러면서 크게 오르거나 빠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크게 빠진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11선 부근에 딱 닿으니까 오늘 음봉을 만들어내는 상황이고요. 글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에가 좀 빠지고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어느새 60일선까지 왔고 지난 11월 중순도 그랬고 이제 61선 부근에서는 바닥을 잡더라라고 봤을 때 61선이 지금 17만 원이거든요. 아니죠, 10만 원이거든요. 아니, 이게 얼마죠?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캡처를 해놓은 게 정확하게 가격대가 잘 그, 보이지를 않아서 에코프로비엠의 60일선이 10만 5천 얼마입니까 이게 5,400원 10만 5,400 10만 5,500원 400원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난번에 11월 22일 날 그때 60일선이 10만 5,300원이었는데 10만 2천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어디까지 좀 하락을 한 뒤에 반등을 할까? 이 60일선을 하향 이탈할까? 이거는 이제 상황 봐야죠. 근데 60일선 부근에서 지난번에 바닥을 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때 그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거를 보면은 지금 그 스토캐스틱 K 값이 이제 빠지다가 돌아서는 타이밍 그리고 바로 이제 이틀 뒤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 돌아서는 타이밍과 그다음에 그 MACD가 최저점을 찍을 때 이럴 때를 바닥으로 해서 한 번 MACD가 상승한다 또 스토캐스틱 K 값이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신호가 일찍 나와주면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는 윗꼬리를 상당히 달고 오늘은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121선에서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강원랜드보다는 파라다이스나 GKL이 좀 더
가볍게 경쾌하게 좀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강원랜드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121선 부근까지 오고 나니까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데 다우가 마이너스 124, S&P 500이 마이너스 15.75, 나스닥이 마이너스 29.25죠. 빠진 게. 근데 그 미국의 지금 선물지수 현재 상황을 보면 다우가 마이너스 147, S&P 500이 마이너스 18.5, 나스닥이 마이너스 40.5,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초가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장중이 어떻게 될까? 장중에 좀 올라갈까? 장중에 이 낙폭이 더 커질까?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 내일 우리 시장 한 번 정도 더 밀릴 가능성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 오늘 이따가 새벽에 4시죠. 4시. 그리고 좀 이따 12시에 일본이 이제 축구 16강전을, 일본은 크로아티아, 지난 대회 러시아 월드컵 때 준우승했던 팀, 프랑스에 져서 이제 준우승했던 팀이 일본과 16강전을 벌이고요. 그리고 한국 축구팀,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4시에 이제 그 브라질, 세계 1위 브라질과 16강전을 벌입니다. 뭐 이미 목표했던 것들을 이뤘고 또 신바람 나는 또 축구를 선보였기 때문에 브라질과 경기는 사실 뭐 벤투 감독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우리가 잃을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 마음 편하게 하면 오히려 좋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꼭 이겨야 된다 부담감 갖는 것보다는 어, 브라질 축구하고 그냥 뭐 시원하게 후련하게 후회 없이 한판 승부를 펼치고 뭐 돌아온다 뭐 이렇게 진짜 세계 1위 축구하고 붙는 우리 태극전사들 어, 실력은 어떻게 발휘가 될까 되게 궁금해요. 지금 지난번 포르투갈전에 뭐 그 정도 실력 발휘만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박빙에 뭐 완패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은 크로아티아하고 경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질 거라고 예상들을 안 하더라고요. 피파였나요? 어디에서 보니까 거의 비등비등하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많이 어, 밀리는 것으로 이게 예상을 했는데 하던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예선 3차전 중에 중간에 가나 경기 한 번만 그 태그를 안 붙이고 그냥 업로드를 했더니 가나 경기 때만 딱 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축구 대표팀 이기기를 승리를 기원하는 뭐 의미에서 또 태그 하나 붙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하고 이거 어떡하죠? 새벽 4시면 자야 됩니까? 지금 버텨야 됩니까? 버티면 안 되겠죠. 내일 하루가 다 망가질 테니까 일단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